안녕하세요. 조건부 확률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307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의 기본 개념은 아시고 있다는 전제하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사건 A, B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줬고 구해야 하는 것은 P, A 여집합, B 여집합이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먼저 식으로 적어보면 B여집합, B여집합에다가 교집합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확률을 배울 때 집합에서 배운 개념을 좀 활용을 하자 생각을 하시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영역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니은은 10분의 1이죠. 니은은 10분의 1이고요. B가 2분의 1인데 그렇다면 이제 디귿의 값을 알 수 있죠. 이 친구는 1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4. 이 친구는 네. 네. 1. 기억은 그러면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리을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리을은 10분의 1, 2, 3, 4니까요. 3이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보면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것 분자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것은 이제 리을이죠. 그래서 여기 10분의 3이 되고 분모는 B가 아닌 것 B가 아닌 거는 1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보기 위해서 한번 봤던 거고요. 아래 8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309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말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1000가지 자연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했다. 근데 그 수가 6의 배수인 사건을 이제 A라고 하자. 그리고 8의 배수인 사건을 이제 B라고 하자. 그러면은 6인 사건, 8의 배수인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집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리한 리을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기억은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가 아닌 것이고요. 말로 하겠습니다. 디귿은 8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아닌 것이고, 얘는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니까 둘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둘의 최소 공배수 24인가요? 24를 기준으로 24의 이제 배수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리을은 6의 배수도 8의 배수도 아닌 친구들이다. 문제에서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 B, 교 A. 그래서 기억 니은분의 니은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당연히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멈춰놓고 푸시겠지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풀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멈춰놓고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조건부 확률인 걸 내가 눈치를 채는 방법이 방금 문제들처럼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뭐 할 때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뭐 이렇게 정사각형 6개, 바둑판 모양 직사각형이 있다. 문제 꼼꼼히 읽으시면서 파악을 하시고 경계와 내부의 변들이 교차하면서 생긴 12개의 점 중에서 임의의 3개의 선분을 만들어 삼각형을 만든다. 자,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부터 경우의 수 문제를 고1 때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으로 점 3개를 선택을 하죠. NC 3을 해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직선 위에 있는 3점 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중에 한 개의 삼각형을 이제 선택을 한대요. 그때 너리가 아니고 넓이겠죠. 넓이가 1보다 이제 작을 확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각형을 만들 줄도 알아야 하고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그 삼각형에서 특정 상황을 만족하는 애를 또 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된 상태에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해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은 전체가 분모였던 일반 확률과 달리 이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죠. 이 전체의 규모를 줄여서 뭘로 바꿔줘요? 얘를 조건 조건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상황이 아니라 좀 문제에서 뭐뭐 할 때라고 말해준 특정 사건으로 분모를 제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니까요. 개념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줄어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이때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걸 구하시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구해볼까요? 자, 점은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고요. 점을 고를 때 이렇게 직선이 있는 세 점을 골라버리면 안 되니까 직선의 개수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이 4개는 3C, 3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3개는 이제 각각의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니까 4C, 3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대각선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각선도 꼼꼼하게 잘 봐주면 4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8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얘를 이제 8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분모의 개수를 세준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가 12, 11, 10인데 3, 2를 계산을 해주시면 220, 220 빼기 8 빼기 32 이렇게 계산 200이 나오죠. 200. 자, 분모는 200이고요. 그럼 분자를 구할 때 이제 넓이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넓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밑변, 그다음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1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1보다 작다는 건 1이면 안 된다는 거죠. 1이면 안 돼요. 그래서 1이면 안 된다. 왜냐면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은 항상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넓이가 길이가 작은 것보다 조금씩 커져가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작은 것은 여기서 선분이 밑변이랑 높이가 다 1인 경우죠. 그래서 둘 다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2분의 1인 녀석이 제일 작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밑변하고 높이가 계산될 때는 대각선의 길이도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루트 2인 경우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 2짜리를 밑변으로 갖고 그럼 높이는 뭐 이렇게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중복이니까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게끔 높이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높이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삼각형들이 점을 통해서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만 우리가 밑변이랑 높이가 정확하게 1, 2, 3, 4 단위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깔끔하게 그냥 1보다 작아져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보다 이제 작아지려면은 변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차츰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삼각형의 넓이를 잴 때 이게 변의 길이를 제일 작은 것보다 조금씩 키워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넓이가 2분의 1, 1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되는 삼각형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아무래도 1, 1로 이루어진 1대 1대 루트 2로 이루어진 2분의 1짜리 제일 작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만 더 키워볼까 뭐 이런 저런 고민들을 높이를 키우든 밑변을 키우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밑변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죠. 가령 루트 2를 밑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때 높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삼각형이 맥스입니다. 이거보다 높이가 커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되긴 하죠. 근데 이건 아까 했던 거랑 중복이니까 높이가 그 다음으로 커져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선 라인에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높이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실제 삼각형의 넓이 1이 되는데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친구도 빼줘야 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제일 작은 게 2분의 1짜리고 그 다음 짜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얘가 1이기 때문에 빼줘야 한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분의 1인 것만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을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인데 국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내가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몇 번 틀려보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인 거 구해줘 이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인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내가 다 카운팅을 빠짐없이 잘 하는 게 다음 숙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먼저 이렇게 4개짜리 삼각형 안에서는 몇 개가 나타나는지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밑변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밑변에 맞게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밑변 기준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해서요. 밑변 기준으로 해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얘 밑변 기준으로 보면 삼각형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나온다는 소리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없죠.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얼마죠? 넓이가 2분의 1이죠. 높이는 여전히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다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이 첫 번째 변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4개겠죠. 여기도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총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밑변인 경우에요. 얘가 밑변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총 8개가 가능하네요. 8개가 가능하다. 여기도 8개겠죠? 여기는 대칭성 있으니까 똑같이 4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총 몇 개가 되냐 했을 때 4가 지금 12개 있죠. 48개다. 48이 전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 일단 48이라고 해놓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도 있냐면요. 얘를 밑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밑변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얘를 밑변으로 한 경우에는 여기 3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얘는 아까 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걸렸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한 거예요. 이거 아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만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게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처음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해설지나 다른 방법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생기는 게 한 가지입니다. 얘를 밑변으로 갖는 게. 그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갖으면서 다른 애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밑변을 안 갖고 대각선으로만 갖게 하는 게 여기도 한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계예요. 대칭성 있게 여기 한 개고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아까 한 거예요. 대 대각선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안 돼, 안 돼. 아까 한 거야. 그래서 얘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둘둘 둘둘 그래서 총 12개를 더해주면 60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200분의 60이 답이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확률 문제에서도 결국에 확률틱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경우의 수를 구하게 하는 스킬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는 항상 잘 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얘를 말을 만들어서 풀어야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삼각형 한 개의 삼각형을 택할 때 그럼 삼각형을 만들라는 소리죠. 얘를 A라고 놓고 그리고 넓이가 1보다 작을 확률 얘를 B라고 놓으면 P, B가 A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건데요. 결국에 이제 식으로 나타낸다의 차이지 문제를 풀 때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쉬운 문제도 이제 좀 풀어볼까요? 311번 보시면 자 제주도를 가는 상황이죠. 네, 제주도를 가는 거 A라고 하고 여학생인 거 이제 B라고 하면 P, B바 A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 A에다가 A, 교, B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방률. 조건방률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경우의 수랑 섞어서 내면 어렵고요. 또 뒤에 나오겠죠. 이따가 한번 보여드려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제주도를 가고 싶은 학생 12명인데 12명 중에 학생인 거 골라주시면 12분의 5다. 자, 이제 이런 류의 쉬운 문제는 다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네, 13번 보시면 13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60%, 40%가 8을 선택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표만 대충 그릴 줄 알면 얼추 맞출 수 있겠죠.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이제 남학생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한 숫자를 여러분이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남학생 200명이라 하고 여학생 100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박스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 남, 여기 여, 여기 200명, 여기 100명. 그 다음에 8월, 12월 8월을 선택한 사람이 60%래요. 남학생이 60%면은 120명이죠. 120명. 여학생이 40%니까 얘는 40명. 나머지 60, 80 이렇게 해놓고 임의의 선택을 했을 때 8월을 선택했다. 8월 선택한 거 160명 중에 이 중에 남학생일 확률 120이다. 이렇게 해서 4분의 3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런 것도 하나 잘 정리해 두시면 표를 그리면 되겠구나. 근데 표를 그리는 거 이렇게만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표의 의미랑 같습니다. 이 또한. 자, 314번스러운 문제를 일단은 잘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형태인데 천천히 보시면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가 이제 들어있다. 각각의 이제 상황을 나타내 준 거고, 이때 주머니 A에서 임의로 공을 꺼내요. 주머니 B로 넣었대요. 상황을 잘 보시면, A에서 한 개를 B로 넣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이 케이스가 갈리겠죠. 케이스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A에서 A에서 흰 공이 이동을 하는 상황, B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B 안에는 흰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흰 4,
검 3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A에서 검은 공이 B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흰 3, 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줘야 하죠. 그럼 A에서 흰 공을 꺼내는 확률은 5분의 2가 될 것이고요. 5개 중에 2개니까 검은 공을 꺼내는 건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임의의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7C3을 해주는 거죠. 7C3을 했을 때 모두 검은색일 확률은 1이죠. 3C3이니까 아래는 7C3에서 4C3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이 문제 상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했긴 했지만 여기 때에다가 조건부 확률에서 헷갈리게 하는 요소, 즉 A 여집합 이걸 구별해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쉬운 겁니다. 일단 다른 문제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파트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확률 파트에서 앞부분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즉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생소할 수 있어서 지금 좀 풀어드리는 중이에요. 같이. 자,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자, 함수 fx가 있다. 근데 그 fx에다가 2를 넣고, 즉 2의 함수값, 그리고 1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 다음에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이때 이거 일단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집합x의 어떤 원소 a가 4일 확률은 이걸 물었습니다. 즉 4인 함수값을 가질 확률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츰차츰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항상 예를 들어라. 잘 모르겠을 때 1, 2, 3, 4가 있고요. 1, 2, 3, 4가 있습니다. 2가 3을 곱했을 때 두 개랑 합친 거랑 같죠. 그러면 항상 두 개 합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합쳤으면 최대 맥스가 8이죠. 2보단 커야 되고 8보단 작아야 8 이하여야겠죠. 그런데 3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3의 배수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게 3하고 6밖에 안 되죠. 3 또는 6이다. 그래서 첫 번째 F2가 1일 때랑 두 번째 F2가 2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F2가 1이라고 하면 F1 더하기 F3은 3이 되고요. 반대로 2가 2라고 하면 이때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F1이 여기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얘가 1이거나 2, 1이거나 이렇게 되죠. 지금 대표성의 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면 이제 1은 1로 가고 3은 2로 가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제 4만 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F4가 갈 수 있는 것은 F4는 4개, 4가지 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였고 F2하고 F3을 결정하는 거.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2 곱하기 이제 4, 총 8개가 나옵니다. 자, F2가 2인 경우에는 F1하고 3이 더해서 6이 되는 경우가 좀 다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표성이 안 먹혔던 거고, 여기가 2, 4 가능하고요, 3, 3 가능하고 4, 2 가능해요.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F4는 자기 자유죠. 4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4 해서 12개, 총 20가지가 기본적으로 분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골라줘야 하는 것은
어떤 원소 A가 4를 가져야 한다. 4를 가져야 한다. 이 상황이죠.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이 상황에서 1, 2, 3까지는 모두 4를 가지지 않습니다. 4를 갖지 않아요. 4를 가지는 유일한 희망은 이 친구가 여기로 가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4로 고정돼야 돼요. 4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이 되면서 여기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원소 A가 FA는 4가 된다는 건 그냥 4가 치역이다. 4를 치역으로 갖는 이렇게 해석해도 또 된다. 갖는 F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번 상황을 보면 여기 3까지는 4를 치역으로 갖지 않죠. 그래서 4를 치역으로 갖게 해주려면 반드시 4가 4로 가야 한다. 아까 4가 1, 2, 3, 4 다 갈 수 있었는데 이때는 한 가지 고정이 되면서 일단 2를 확보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2는 2로 가요. 근데 이 경우에는 4가 들어가죠. 4. 그러니까 3이 이미 4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4가 뭐가 돼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4를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세부화해서 A일 때, B일 때, C일 때로 보면 A일 때는 4가지가 가능하죠. F4가 다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C일 때도 4가 이미 있기 때문에 4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B일 때는요, 3, 3이니까 지금 2는 2로 갔고, 1은 3으로 갔고, 3은 3으로 갔고, 마지막 희망 4가 1로 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4가지라고 하면 안 되고, 1가지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총 4, 4, 1, 9, 9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함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치역으로 해석해서 푸는 것들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16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5 이상이면 점수로 갔고요. 5 미만이면 한 번 더 던져 이 말이죠.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수를 이제 점수로 한다.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예시를 들어보면 되죠. 주사위를 딱 던졌습니다. 네, 6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6 이렇게 6을 점수로 확정해버리면 되겠죠. 6을 점수로 확정을 지으면 될 겁니다. 5 이상이라 했으니까 5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1이 나왔어요. 그럼 주사위를 다시 던집니다. 다시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6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헷갈릴만 한데 예를 들어 4를 던졌어요. 그럼 다시 던지죠. 4를 던졌는데 이번엔 3이 나왔어요. 그래도 나온 수를 점수로 한다 그랬죠. 다시 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쨌든 3이 되겠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을 때 문제에서 어쨌든 이제 5점일 때예요. 그러면 5점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점일 때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뽑은 5점은 한 번 던져서 한 번에 5점인 거랑 두 번에 5점인 게 다 들어있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뷰포인트예요. 5점은 한 번에 얻은 5점이 있고 두 번에 얻은 5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에 얻은 5점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굳이 식으로 막 써서 복잡하게 나타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점수가 이제 5점일 때 그걸 이제 A라고 하고 한 번만 던지는 것을 이제 B라고 하면
구해야 되는 것은 P, B 바 A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PA 분의 P, 비교 A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식을 이제 구집처럼 풀어졌으면 PA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걸까요? PA라는 녀석은 식으로 이제 굳이 써보자면 PA라는 녀석은 P A이면서 B가 아닌 녀석이 있고 B가 맞는 녀석이랄까요? A이면서 B가 아닌 녀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개념과 식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개념이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던져서 5점이 있고 두 번 던져서 5점이 있다. 그 중에 나는 한 번 던져서 5점이 중요하다. 근데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한 번, 두 번인 거 다 더하고 그거분의 한 번인 거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꼴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러면 한 번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는 말 그대로 5랑 6이 한 번에 나온 거죠. 5랑 6이 한 번에 나온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5랑 6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은 3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5랑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5가 나와야 되니까 5만 안 돼. 6분의 1이죠. 그래서 알파는 이제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보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 미만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6분의 4가 됩니다. 보내도 되고 거기에 이제 6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6분의로 다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10분의 6이 되면서 답은 5분의 3이 되겠죠. 17번은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중요한 표현이 이제 또 한번 나오는 상황이죠. 조건부 확률 문제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뇨병 걸린 사람을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이제 0.98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도 0.96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뇨병이 걸린 사람을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0.02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어. 당뇨병이 걸렸어. 걸림. 근데 걸리지 않았다라고 나온 거죠. 내 눈에는. 그럼 얘는 음성이 나온 건데 가짜 음성이라서 이제 위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음성이 나올 확률은 0.02.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죠, 얘는. 근데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걸렸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양성이에요, 양성. 당뇨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당뇨병이 아니야. 가짜 양성이죠. 실제로 음성인데 이제는 0.04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사용되는 용어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죠.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제대로 진단하는 양성 0.09고 위음성 양성인데 음성이라 나온 거 0.0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음성 0.96.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당뇨병에 걸린 200명과 걸리지 않은 60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채택을 한대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했을 때 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당뇨병에 이제 걸렸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성인데 위음성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어렵게 나타나 있지만 이제 상황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않았다고 했을 때 이제 B라고 놓고요. 당뇨병에 걸렸다 이걸 A라고 하면 P, A 바 B를 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마인드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PB분의 P, A 교 B인데요. PB라는 녀석은 지금 음성을 얘기하죠. 음성은 진짜 음성이랑 위음성이 있죠. 찐음, 가짜음, 위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위음성인 걸 여러분이 찾아줘야겠죠. 상황 이해하시나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음성이 몇 명 나오고 찐음성 몇 명 나오냐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음성부터 한번 볼까요? 진짜 음성이려면 걸리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인데 이 사람이 음성이 나와야 돼요. 음성이 나올 걸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은 0.96이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96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진짜 음성이죠. 진짜 음성. 거기다가 위음성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음성이라 나왔는데 실제는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린 사람 2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분의 1이죠. 600명 중에 800명 중에 200명. 한 명을 이제 임의로 택했으니까 이 사람이 일단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음성이 나오죠. 위음성이라는 건 실제로는 걸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성.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어딜 찾아가야 돼요? 여길 찾아가야겠죠.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0.98이니까 걸리지 않았다라고 할 확률은 0.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100분의 2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분의 4분의 1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내가 조건부 확률 문제를 식을 이해했다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그 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기반해서 이해한 것들을 식으로 변환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공부를 해보시고 19번도 보시면 문제에서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와 있고 남성 여성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임의로 선택한 명이 30대일 때 그래서 이제 분모가 줄어든 거죠. 전체 55명이고요. 남성일 확률을 이거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2a분의 2a 교직원 중에 임의로 선택했을 때 이번에 40대 이상일 때 a 플러스 b 여성일 확률이 같다. a가 뭐하다? 같다. 라고 식을 세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문제를 좀 잘못 읽었어요. 다시. 여기가 40대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여기가 잘못됐어요. 얘가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맞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인 거니까 2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같다고 놓으면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도 같아야 될 것이고 b 플러스 c가 1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b 플러스 c는 10이네요. 그러면 지금 55명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전부 다 더해 볼게요. 4a 플러스 b, c 그 다음에 27명이죠. 27명. 이게 55명이다.
이 친구가 12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 주시면 39 날려주면 되죠. 그래서 A는 4가 나다. 4. 이렇게 해서 AB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였다고 보고요. 320번은 순서상으로 이제 고르고 하는 또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쓱 들어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시면 7 이하 이게 12를 만족해야 되고 내 자연수라고 했고요. 선택한 순서상에 대하여 내수가 적어도 하나는 이제 홀수일 때 적어도가 나왔고 홀수일 때가 나왔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를 제외해 주는 거죠. 전체에서 일단은 전체 빼기 올 짝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된다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올 홀수인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풀만 할 것 같은데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중복조합 문제인 건 아시겠죠? 7 이하라고 했고, 더해서 12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이제 중복조합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 혼자 할 수 있죠? 못해요.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7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111을 뭐 가져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중복조합을 사용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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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이렇게 씌워가지고 4 날려버리면 여기 8이잖아요. 8. 이게 중복조합은 이제 그러면 4H8이 나타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여기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녀석이 7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는 제일 큰 녀석이 얼마가 되겠어요? 네, 1을 빼버렸으니까 6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해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일 때 언제일 때 빼주면 돼요? 8일 때 7일 때 빼주면 안 되겠죠? 8일 때 7일 때 빼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8일 때 7일 때를 빼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안 되잖아요. 이걸 빼주면 되겠죠. 제일 큰 녀석이 여기 기준으로는 9일 때를 빼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7일 때를 빼주면 7, 그리고 하나 나머지 다 111이니까 4가지고, 그 다음에 6, 1일 경우에는 6이랑 1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해서 뽑아주시면 되고, 홀수일 때도 해주면 되겠다. 이 문제 어려운 사람은 뭘 복습해야겠어요? 중복조합 간단하게 복습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왔어요. 빨간 공 4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4개를 동시에 꺼내요. 각각 A, B라고 하자. 4개를 꺼내는 겁니다. 4개를 동시에. 그러면 A는 최대 4, B도 최대 4 다 가능하죠. 다 확인해 주시고.
자, 이때 A, E, B를 이제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나열해라. 이런 문제는 뭐 다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A는 최대 4까지 가능해요. 4까지. A는. B도 최대 4까지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4개가 4개를 꺼낼 때는 경우의 수가 0, 4, 1, 3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해봐서 이걸 만족시키려면 딱 선택을 하면 되겠죠. 2, 2부터 깨지죠? 뒤에 거 할 필요 없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0, 4 아니면 1, 3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파란 공의 개수가 3개일 확률. 전형적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번에 알파 꼴인 여긴 베타로 합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어요. 원형으로 임의로 배열한다. 자, 이것도 원순열 그냥 끼얹은 거죠. 그래서 원순열 끼얹은 문제에서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 한번 해봐라. 그럼 일단 임의로 배열될 때가 그냥 원순열일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원순열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너무 낮네요. 얘는. 23번. 얘도 아까 표로 정리하는 문제랑 같죠?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률 또 표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좀 해야겠죠? 선생님이랑 쉬운 건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요. 자, 1, 2, 3, 4, 5가 적혀져 있습니다. 5개 있고 6, 7, 8, 9, 10 5개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가 나오면 1, 2, 3, 4가 나오면 그러니까 1, 2, 3, 4가 나오면 주사위에서 그러면 A에서 한 개를 꺼내고 5, 6이 나오면 B에서 하나를 꺼내려 하겠지. B에서 하나를 꺼낸다. 짝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일 때 짝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주머니에서 꺼내서 짝수인 경우가 2, 4가 있고 6, 8, 10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짝수일 때도 두 개로 나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알파는 뭐예요? A의 A 짝수일 때죠. A 짝수. 베타는 B에서 나온 짝수. 8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8일 확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8인 거니까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8 당연히 얘는 from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B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조건부 확률이 맞긴 한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베타가 정확하게는 기억 니은 이거 쓰지 말고 기억 안에서 뭐라고 쓸까요? X, Y, G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X는 6, 얘는 8, 얘는 10 이렇게 굳이 보자면 이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걸 6 XYZ라고 하고 그 중에서 Y만 물어보는 거죠. 응용된 상황이다.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나는 이제 A에서 나온 짝수도 필요한 거니까 처음에 A가 나오려면 3분의 2죠. 이제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A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를 꺼냈는데 짝수여야 되죠. 그러면 A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죠. 5분의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자, 이번에는 B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5, 6이 나온 거지. B에서 짝수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는 5분의 3이죠. 5분의 3. 이게 분모예요. 분모. 분자를 구해볼까요? 분자는 일단은 B로 가야 되니까 여기 3분의 1. 근데 그 중에서 운이 좋게 8이 나온 거니까 5분의 1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얘가 분자. 그러면은 지금 15는 다 생략해주면 4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얘가 여러분이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난 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꼴만 보잖아. 여러분 알파꼴이나 베타꼴이나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봤는데 이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가 아니지 지금. 그렇지만 조건 확률의 개념 정확히 적용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눈여겨봐 주셔야겠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끊었다 갈게요.